용. 예로부터 존재해온 마의 혈족, 태양과 은을 싫어하는 인류의 천적이죠. 어떤 한 남자가 용을 얼려버립니다. 이 남자는 힘을 원했죠. 더욱더 강한 힘을. 이 소년의 이름은 라그나입니다. 무언가에 맞고 날아가는 라그나. 라그나를 날린 정체는 바로 용이죠. 쓰러진 라그나에게 달려드는 용. 그때 어떤 소녀가 막아섭니다. 머리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마무리까지 해버리죠. 이 소녀의 이름은 레오니카입니다. 전투 중에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해주죠. 감사의 인사를 하는 라그나. 용을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무기에 은기를 이용해 혈액을 얼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태양빛에 태우는 것이죠. 용을 은검으로 베고 햇빛으로 태운다. 이것이 수룡인이라는 직업입니다. 레오와 라그나는 수룡인이죠. 하지만 라그나는 레오의 들러리입니다. 태양력 498년 2월 21일, 이곳은 도시 로나벨라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레오를 신동이라고 부르죠. 라그나와 레오는 수룡 길드의 수룡인으로 독보적인 용토벌 횟수를 자랑하죠. 12살의 나이로 은검의 사랑을 받는 소녀 레오는 라그나의 영웅입니다. 라그나는 레오의 성장을 기록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때 누군가 시비를 걸죠. 라그나가 레오의 단물을 빨아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누구냐고 묻는 레오. 자신을 사익스 샤를루크라고 하는 남자는 레오 다음으로 가는 수룡인입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겠다는 레오. 사익스는 라그나에게 형편없는 실력으로 레오에게 방해가 된다고 하죠. 또한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레오가 칼을 겨눕니다. 그리고 은검으로 뭘 이루고 싶은지 물어보죠. 자신은 최강을 원한다는 레오. 누구보다 강해지고 싶은 레오는 최강이라는 것을 납득하고 싶어 했죠. 자신과 함께 피투성이 인생을 함께 해줄 사람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손드는 라그나는 레오와 함께 간다고 하죠. 라그나의 이런 점이 좋다는 레오. 그날 밤 레오를 두고 라그나는 밖으로 나갑니다. 검을 휘두르는 라그나. 레오가 잠든 후 혼자 검을 휘두르는 것이 일과입니다. 라그나가 검을 휘두르는 이유는 레오의 곁에 있고 싶기 때문이죠. 수룡인의 재능이 없는 라그나는 레오에게 따라갈 수 없지만 레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죽는다면 괜찮다고 하죠. 그때 나타난 남자의 한마디. 라그나에게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보이는 풍경. 당황한 라그나. 그때 뒤에서 레오가 라그나를 밀칩니다. 그런 레오는 한 방에 살해당하죠. 그런 레오를 보며 울부짖는 라그나. 이내 눈을 뜹니다. 그 장면은 꿈이었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수상한 남자. 2월 26일. 며칠 동안 용의 동향이 이상합니다. 무리를 지어 북서로 이동하고 있었죠. 북서의 도나피엘이라는 도시는 20년간 용의 습격이 없던 곳입니다. 레오는 도나피엘은 은색의 병아리라는 케이크 가게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그나는 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수상한 남자. 그 남자의 정체는 환영이나 유령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레오는 생각에 빠진 라그나에게 말을 걸죠. 평소보다 더 많이 휘둘렀냐고 물어보는 레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합니다. 라그나는 자신이 뭘 할 수 있냐고 말하죠. 일상생활 왜 힘이 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레오는 라그나를 처음 본 순간을 얘기해줍니다. 과거 레오는 발길질을 당하고 있는 라그나를 보고 나랑 비슷하게 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그나는 자신은 재능이 없다고 말하죠. 라그나에게 재능이 없지만 천재인 자신이 강해질 거라고 보증한다고 말하는 레오. 그게 기대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거 라그나는 용을 부르는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불렸습니다. 부모, 친척, 주변 사람 전부 용에게 당했죠. 그때 라그나에게 수룡인을 하자는 레오. 용이랑 인연은 수룡인에게는 장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절하려는 라그나. 그때 레오는 용보다 강한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증명한다며 같이 가자고 하죠. 그리고 레오는 강했습니다. 라그나는 자기보다 먼저 죽는 레오가 상상이 안 됐죠. 그렇게 같은 생활을 보낸 두 사람. 라그나는 레오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꿈. 잠에서 깨는 라그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2월 27일. 도나피엘이 괴멸했습니다. 날이 저물자마자 용의 대군으로 통신이 끊겼죠. 나라에서는 도나피엘 용의 무리토벌을 발령했습니다. 그때 얼굴이 파랗게 질린 라그나.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를 묻는 레오. 그때 무언가 폭발하죠. 불이 나고 있는 도시. 그 현장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용이었죠. 여러 명의 용을 이끌고 나타난 한 남자. 인간에게 멸망하라고 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도시. 보통 용은 짐승 수준의 지성이 있습니다. 드물게 언어를 구사하는 용을 중이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성과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한 용을 상이룡이라고 부르죠. 그때 상이룡을 기습하는 한 사람. 바로 라그나입니다. 하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용의 브레스에 맞아서 날아가 버리죠. 라그나를 부탁한다는 레오. 강에 떨어져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합니다. 레오를 덮치는 용. 하지만 한 번에 머리를 날려버리죠. 라그나를 날려버린 용에게 분노하는 레오.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강 밑에 라그나는 꿈의 다음 이야기를 꾸고 있습니다. 레오를 잃은 라그나는 무모한 폭수를 시작했죠. 모든 용을 사냥하겠다는 라그나, 자신의 한계까지 단련했습니다. 새로운 동료를 얻었지만 그것조차 전부 잃어버리고 계속 싸웠습니다. 한계의 한계까지 강한 힘을 원한 라그나는 죽지도 못하고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라그나의 미래 모습이죠. 과거의 레오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미래의 라그나. 미래의 라그나는 용왕도 견줄만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킬 것이 남아있지 않았죠. 이런 힘에 무슨 가치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때 라그나는 필요 없다면 힘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죠. 라그나는 지금 그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 생각이라는 미래의 라그나. 과거의 자신에게 칼을 찔러 넣습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지금 힘이 있는 것이 얼마나 분했는지를 알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순간 과거와 미래는 이어졌습니다. 모든 힘을 과거의 자신에게 넘기는 미래의 라그나. 그리고는 그 녀석은 대가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에게 이 미래를 구하고 깨부시라고 하죠. 전투 대치 중인 레오와 상위룡. 이 상위룡의 이름은 그루멜테로 12개 상위룡 중 가장 밑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준다는 그루멜테. 자신이 숭배하는 신은 은색 이병아리의 과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색 이병아리는 며칠 전에 강도가 들어서 망해버렸습니다. 신은 이제 됐다며 나라를 멸망시키라고 했죠. 그것이 이유라는 그루멜테. 레오는 충격에 빠집니다. 이제 죽으라고 말하는 순간 무언가를 느끼는 그루멜테. 뭔가 다가오고 있었죠. 주위용이 전부 얼어붙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라그나였죠. 용을 단숨에 얼려버리는 라그나. 용을 멸망시키기로 한 라그나는 몇 번이고 죽을 뻔했지만 계속 살아남아 다시 도전했죠. 수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싸우며 은검은 자신이라는 인식이 생겼죠. 그렇게 팔과 은검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5년은 은검과 완전히 융합하여 몸 자체가 무기가 되었죠. 그 후로 3년 은기를 증폭시키는 법을 발견, 4년째 은기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었죠. 그리고 10년 최강의 전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루밀테에게 다가가는 라그나. 그루밀테는 라그나에게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분노하는 그루밀테. 자신의 마력을 전부 해방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단숨에 얼려버리는 라그나. 한 방에 부셔버리죠. 라그나에게 다가오는 레오. 미래의 라그나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분했는지. 딱 한 번만 더. 끌어안아서 큰 소리로 울었던,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머나먼 미래의 누군가의 마음이 그저 흘러넘쳤습니다. 이날 왕도를 포함한 6개가 함락되었고 그와 동시에 역사보다도 수십 년 빠른 사신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라그나 크림슨의 일화 내용입니다. 라그나 크림슨은 정통 다크 판타지 형태의 작품입니다. 캐릭터 디자인도 잘하고 연출력이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단행본 판매량이 저조해 연재 중단을 걱정했었죠. 하지만 애니화가 되어 판매량이 증가해 더욱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니화가 되어 23년에 공개되었지만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작가 또한 애니에서 잘린 장면이 많으니 책으로 읽어달라고 했죠. 저 또한 애니보다는 원작을 추천해드립니다. 월간 연재이기 때문에 연재는 느리지만 재밌는 작품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